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항공업계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현직 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많이 뵙던 기장님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님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항공업계가 정말 많이 힘든데 업계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가감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좀. 아시다시피 집에서 쉬고 있고요. 최근에 비행은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세부를 다녀온 게 마지막인데 우리 회사도 아마 그게 이제 유일하게 남았던 그 국제선인데 그것도 아마 이제 운항이 중단될 것 같고요. 이제 국제선은 이제 다 없어질 것 같고 제주만 다니고 있습니다. 좀 이 말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있지만 저비용항공사 LCC들은 국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나오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 항공업계를 워낙에 이제 특수한 산업 분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갔었기 때문에 또 이런 피해가 또 올고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비행을 하러 갔을 때 아침 8시 반이었는데요. 다 통틀어서 정말 사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비행기들이 그 이제 게이트에 다 주기돼 있고 장소도 모자라서 비행기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도로로 따지자면 이제 중앙선에다 비행기를 다 세워놨어요.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도 IMF 때도 이러진 않았다. 비행 가실 때 몇 명? 지난주에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갈 때 정말 한 명 태우고 갔어요. 한 명? 네, 승객 한 명. 그래서 저도 가면서 이 기내 방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가서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기 몇 시에 랜딩하고요.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방송하셨어요? 방송했죠. 할 건 다 했죠. 하여튼 갈 때 한 명이라는 거는 저는 제 앞으로도 비행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떠도 적자고 세워도 적자예요. 맞아. 근데 세워놓으면 덜 적자예요. 지금 상황은 누가 적자 폭을 적게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 그렇죠. 항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허가 문제부터. 사람들 생각하기에 항공사를 차리기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항공사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300억만 있고 직원들만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리스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항공사 만들어져요. 그리고 국토부가 그 신청만 받아주면 노선 주고 슬롯 주고 그거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자기 자본이 그 300억 이외에 다 빌려서 해요. 그렇죠. 다 빌려. 비행기도 빌리고 정비도 딴 데 외주로 맡기고 그리고 캐터링이나 이런 것도 그냥 주문하면 돼요.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비용 구조 자체가 돈이 안 돌면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공사에서 항공기가 돌아가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내가 할부로 사는 거, 이거 금융 리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차 사듯이. 그리고 이제 렌트카 빌리는 거, 장기 리스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사용료를 월 사용료를 내죠. 그래서 전 LCC는 100% 운영 리스예요. 항공기를 737 같은 거 한 대를 빌리는데 보통 한 달에 5억 정도 해요. 한 대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20대만 가지고 있으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그것만 내는 게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행기를 안 쓰면 한 달에 10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직원들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보통 LCC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사이에 인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0명 기준으로 할 때 그래도 한 달에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럼 100억에 100억, 200억. 그 다음에 이것저것 계약 맺어져 있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4억을 빌리는 그 임대료라든지 또 주차해 놓으면 또 주기료도 내야 되죠. 이것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300억씩 쭉쭉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바닥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한 항공사에서 나타났듯 이제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출 문제인데 이게 LCC들이 또 신용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빌려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뭐 돈을 빌려와야지 그래도 월급도 주고 뭐 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버티는데 하다못해 이제 리스비도 못 내기 시작하면 이제 리스 계약도 깨지면 비행기도 뺏기죠. 그래서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을 통해서 뭐 3천억 대출을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정책을 발표는 했는데 그냥 막상 뛰어가 보니 산업은행은 너 담보 뭐 있니? 이렇게 몇 등급이야 너 신용?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대출 안 해줘요. 그다음에 지금 공항공사 쪽에도 지금 주기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용료들에 정용료, 대해서 그렇죠. 처음엔 유예를 해주겠다 얘기를 했죠. 근데 공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비행기가 장악하네요. 뜨고 내리지가 않고 거기서 지금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뭐 임대료 깎으라고 지금 압력 받고 있지. 거기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예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또 유동성의 위기에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좀 선제적으로 좀 과감한 어떤 맞아요. 재정 투입이 네. 있어야 이 친구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지금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든가. 저희가 이게 항공운송 사업이 필수공익 사업장, 이것도 약간 좀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면서 그냥 공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평상시에 희생하면서 열심히 이 기관 산업을 잘 하라고 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렇죠. 솔직히 FSC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부채 비율이 높으시니까. 거기는 뭐 좀 있으면 네. 회사채 상환도 뭐 해야 돼. 거기가 뭐, 더 심각하시고 네. 특히나마 이제 LCC 중에서 좀 우량하다는 한 2개 정도 회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 5개월 정도 버틸 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줘야. 네.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위기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심각해지기는 했지만 실은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이제 일어났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인구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너무나 공급이 과잉돼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LCC들이 화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을 보면 많은 섬과 그다음에 많은 인구, 그다음에 일단 GDP도 높고, 네. 그다음에 땅이 넓고. 그런 데에서 LCC들이 내수 시장으로 솔직히 기반을 다지고 맞아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 지금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제주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내륙은 다 그냥 교통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FSC만큼의 비행기 대수만큼 LCC가 늘어났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다 해외로 나가는 출혈 경쟁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여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 막 떨어졌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1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항공사의 뭐 사장 이런 거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떤 로망이 있으신가 봐요. 항공사를 하나쯤은 가져보고 싶은 그런 아마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시장에 자꾸만 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공사가 만들긴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여기를 그렇게 쉽게 보시고 막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예전부터 되게 우려하고 있었어요. 어떤 공급 과잉 문제는 어찌됐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 항공사들이 좀 항공기 대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M&A 시장을 통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항공사들이 좀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빨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 항공 산업을 좀 전담하는 데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항공 산업 그다음에 항공의 안전 부분을 지금 이제 국토부 산하에서 같이 이렇게 다 뭉쳐 있지만 네. 아무튼 오늘 뭐 무겁고 좀 복잡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 항공 업계가 쉽지 않다. 네. 상황이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업계 자체가 이렇게 만만한 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듦이 네. 크게 다가오는 걸 네. 수도 있고 참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지 않은 산업이에요. 복잡. 사장님들, 회장님들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하지만 그래도 대한항공사죠.